네, 안녕하세요. 이번 딥다이브 당신이 직접 보내주신 태안양진흥원의 생생한 운영 기록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2025년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농장 장부, 마늘 판매 내역, 그리고 드론 데이터까지 정말 자료가 방대하던데요. 이 숫자들 속에서 농장 운영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들이에요.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실제 농장의 활동 또 경영 상태를 속속들이 보여주는 단서들이죠. 같이 한번 깊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의미 있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. 바로 시작해볼까요?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장부부터 볼까요? 농장의 재정 맥박을 한번 짚어보죠. 6월 말, 그러니까 6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기록을 보니까요. 총 수입이 한 3,351만 원 정도. 그런데 총 비용이 약 3,820만 원 정도로 나와서요. 지금 상태로는 한 468만 원 정도 순손실이 같네요. 네, 맞아요. 그 재정 상황을 좀 더 뜯어보면요. 역시 주 수입원은 마늘이었어요. 수매 대금이 한 2,607만 원, 그리고 양파 수매랑 판매 대금 합쳐서 한 729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. 마늘이랑 양파가 역시 크군요. 그럼 지출은요? 어디서 좀 많이 나갔을까요? 지출 쪽을 보면 역시 제일 큰 건 농협 대출 상환액이더라고요. 이게 한 1,158만 원 정도? 그 다음이 이제 인건비인데 감자 캐는 거, 직원분 급여, 쪽파 작업 이런 거 다 합치니까요. 532만 원 정도? 꽤 꾸준히 발생했네요. 인건비 비중도 상당하네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자재비 쪽도 봐야 하는데 최근에 이제 가을 농사 준비하시면서 뉴마르스 100g이라는 양파 종자 구입에 한 11만 원 정도 쓰셨고요.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있었어요. 그 스타리아 촬영 관련해서 접촉사고 합의금이랑 보험료 합쳐서 한 60만 원 정도가 또 나갔더라고요.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. 네, 그럼 주력 작물인 마늘 판매,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어요. 총 449망, 무게로 치면 거의 9톤 가까이 8,980kg을 수확하신 거네요. 이걸 등급별로 나눠서 판매하셨는데 보니까 상품이 122망, 중품이 242망으로 제일 많고 하품 74망, 그리고 솔품이라는 게 11망 있네요. 솔품은 보통 쪽이 안 갈라진 통마늘이나 아주 작은 걸 말하는 거죠? 네, 맞아요. 보통 그렇게 분류하죠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내주신 자료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판매 단가를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. 상품이 한 3,800원, 중품이 3,500원, 그리고 하품이랑 솔품은 2,800원이었어요. 상품이랑 하품 솔품이랑은 킬로그램당 1,000원이나 차이가 나네요. 그렇죠. 이게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. 중품이 제일 많잖아요. 242망. 이걸 만약에 상품 등급으로 더 많이 올릴 수만 있다면 수익 개선 효과가 꽤 클 텐데 말이죠. 혹시 재배 과정이나 아니면 건조 과정에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볼 만한 지점 같아요. 네, 참고로 양파는 킬로그램당 한 550원 수준이었고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장부 기록을 단순 거래 내역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분석이 가능한 기술 데이터로 봐야 한다는 당신의 메모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. 네네. 네,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이런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야 어떤 작물, 어떤 등급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지 또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그런 명확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거든요. 그렇죠.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해야죠. 자, 다음은 드론 항공방제 데이터인데요. 이것도 참 흥미로운 게 기록을 두 가지 다른 형식으로 주셨어요. 하나는 DJI T30 드론으로 7월이랑 8월 두 달간 한 62헥타르 정도 작업한 기록이고요. 다른 하나를 기간이 더 길어요. 2월부터 8월까지. 기체는 T25P인데 로그상에는 T30으로 잘못 표기됐을 수도 있다고 언급해 주셨죠. 이걸로 작업하신 더 광범위한 기록이네요.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된 걸까요?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신가요? 네, 아마 사용하신 앱이나 로그 기록 방식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두 번째 기록이 특히 좀 유용한 정보가 많아요. 총 작업 면적이 520.47뮤, 그러니까 헥타르로 바꾸면 한 34.7헥타르 정도 되고요. 중요한 건 액체 살포량이랑 고체 살포량을 구분해서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. 액체가 9,291리터, 고체가 6,967kg, 그리고 총 비행 횟수 1,524회, 비행 시간도 51시간 이상. 아주 상세하죠. 와, 정말 꼼꼼하게 기록하셨네요. 네, 이 데이터가 있으면
특정 시기별로 작업량이 어떻게 변했는지, 아니면 뭐 액체랑 고체 살포 효율성을 비교 분석한다든지,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또 당신이 남겨주신 메모가 딱 떠오르네요. 벼농사 자가 방제하실 때 보통 헥타르당, 그러니까 3,000평당 200리터 분사량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셨잖아요. 이 실제 데이터랑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? 소량이 9,292리터였고 총 작업 면적이 약 34.7헥타르였잖아요. 이걸로 나눠보면 헥타르당 평균 한 268리터 정도 살포한 셈이 돼요. 아, 기준보다 좀 더 많이 뿌리신 거네요? 네, 말씀하신 벼농사 기준 200리터 헥타르보다는 다소 많은 편이죠. 근데 이건 아마 대상 작물이 벼만 있는 게 아니고 밭작물도 포함되어 있을 테고 또 그 당시 병충해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신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. 이런 비교 분석을 통해서 다음번 작업 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또 효율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. 물론 위치 정보가 없어서 논이랑 밭을 딱 구분하긴 좀 어렵다는 점은 아쉽긴 합니다만. 네, 그렇군요. 자,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태안양진흥원의 장부와 드론 데이터를 통해서 재정 현황, 그리고 또 첨단 기술 활용 모습까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. 현재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늘 등급별 단가 분석이나 드론 방제 기록처럼 세부 데이터를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하고 계신다는 점, 이게 정말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런 기록들을 단순 회계 자료가 아니라 기술 데이터로 인식하고 이걸 체계적으로 쌓고 분석하는 것. 이게 바로 농업 경영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만약에요, 당신의 농장 내부 운영 데이터, 그러니까 방금 본 재정 기록이나 작업 기록 같은 것들을 외부 데이터, 예를 들어서 기상청의 상세 날씨 데이터나 아니면 농장에 설치된 토양 센서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결합해서 분석할 수 있다면, 그렇게 했을 때 작물 성장 예측이나 방제 시기 결정, 자원 투입 효율성 같은 것들을 어떻게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당신의 농업 운영에 또 다른 혁신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